평택을 이게 구도가 굳어진 줄 알았는데 구도가 굳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갑자기 이게 흔들렸어요, 진짜. 예, 이게 그 저기 JTBC 거랑 KBS 거 한번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띄워주시면 JTBC 메타보이스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26, 유이동 23,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가 26이에요. 그리고 한교안 8, 김재현 5 이렇게 해서 거의 오차범위 내인 것 같아요. 세 분 다 전부 다. 그리고 KBS 한국 리서치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 22, 유이동 후보 20, 그다음에 조국 후보 24. 여기도 뭐 전부 다 오차범위 내에서 하고 한교안 7, 김재현 5. 그래도 이 두 분은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어떤 지지세가 나오네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러한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약간 김용남 후보가 좀 앞선 듯 하더니 대부업체 논란이 터진 그쵸. 이후로 약간 이게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문 대변인 입장에서 네. 이거 어떻게 분석됩니까? 제 입장에서야 정말 뭐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판이죠. 그렇죠. 저희도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네. 곳이고 또 워낙 격전지잖아요. 네. 5파전이 벌어진 곳이고. 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김용남 의원님께서 본인의 삶을 너무 열심히 사셨고 그 열심히 사신 궤적이 이제 좀 드러나면서 네.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실제로 밝혀진다면 흔히 얘기하는 형사적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 네. 만큼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이 조국이라는 분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때 친문의 황태자로 이 범민주권에서의 정말 대선 후보로서 각광받던 사람이 네. 본인의 그런 내로남불, 본인의 자식을 위한 그런 비행들,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몰락했다가 또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해줘가지고 꾸역꾸역 라이징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유이동 의원님이 의외로 어부지리로 조금만 더 뭔가 어떻게 하시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게 제일 저는 긍정적인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너무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 부활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당시에 이 사람의 그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네. 이 어떤 도덕적인 해이, 네. 그런데 막상 본인은 타인에게 그 도덕적 잣대를 휘둘러온 그 포각, 이런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냈고 그 상징이 돼버린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저런 사람이 꾸준히 정치권에서 뭔가 성공을 한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 사회는 저 따위로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네. 단지 조국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도덕성을 위해서라도 네. 꼬꾸라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용남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조국만큼 상징성을 지니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 순번이라고 생각을 그래도 하고요. 유 이재명의 상징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판세에서 봤을 땐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는 진짜 예측 불허가 네. 돼버린 것 같아요. 모르겠고 네. 개인의 바람은 유이동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안 되신다면 차선으로는 김용남이 되셨으면 단일화는 좋겠고. 황교안 유이동 단일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가 네. 일단 민주당의 그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 건너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네. 만약에 유이동하고 황교안이 단일화를 하면 네. 우리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아니, 얘기를 근데 한 거예요. 후보가 이렇게 감정이 네. 완전 상해버렸는데. 근데 아직 유이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정이 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저는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그 자유와 혁신을 이끌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대한민국을 지키자라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결국에는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수당이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럼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큰 틀 안에서는 아직 단일화의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김재현 후보도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김재현 네. 후보가 보니까 오늘 사전 투표를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단일화가 여기도 없어요. 어려울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네. 김재현 후보도 조국 후보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네. 그래서 원래는 조국 후보가 안 나올 것처럼 하다가 그렇죠. 김재현 후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 그렇죠.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김재현 후보도 안 접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호재가 남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지를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네. 보수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이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기세가 기울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유이동 후보로 단일화 했을 경우에 오히려 네. 보수 쪽에서
평택을에서 아주 의미 있는 네. 의석수를 차지할 것 같다. 근데 네. 이 평택을이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되고 네. 막 김용남, 조국 그리고 김재현이 당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진보 진영에서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를 왜 뺏겼냐, 누구 네. 탓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조국 탓이냐, 이 김용남 탓이냐라고 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지역을 김재현 후보,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가져가기로 약속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기사들이 있었죠. 있었어요. 대신 울산이 예, 뭐 대신 연동이 울산을 되는 뭐 거고. 민주당이 가져가고, 근데 이제 조국 후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판이 모두 깨진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평택을에서 정말 좀 보수의 아주 의미 있는 한석이 나옴으로 인해서 네. 진보 진영이 그동안 얘기하던 것들 있잖아요. 뭐 네. 내란 청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꺾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것 같다. 유이동 후보가 지난번 어디 라디오 인터뷰인가요? 보니까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서 당권 도전을 네. 암시를 했거든요. 분명히 어떤 본인의 어떤 중진 의원이잖아요. 이제 사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의사 표명을 했었는데.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여기서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김용남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조국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지금 조국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때문에 김용남도 그 단일화를 안 해주는 거고요. 네. 김재현도 단일화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네. 조국이,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후보가 조국한테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게 본인 어머니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어머니가 그 수원에서 사채업을 크게 하셨다라고 조국을 지지하는 뭐 한 유튜버가 그런 이야기를 돌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김용남 후보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시장 자판에서 네. 일하시다가 20년 동안 아프셔가지고 누워만 계시다 가신 분인데 어떻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네. 약간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이제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채를 하신 근데 분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평택을의 지금 여론조사 지금 나온 거 두 개만 보면은요. 네. 다섯 후보의 그 여론조사 지지를 합산을 하면 네. 78%고 88%입니다. 네. 그러면 적게는 22%, 네. 적게는 12%, 많게는 22%의 뭐 모름, 무응답, 뭐 응답 거절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네. 유이동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45.8%를 득표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은 유이동 후보가 그 절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2배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는 거예요. 네. 지난 국민의힘 후보만큼의 득표는 못할지라도,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못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한 40% 정도만 득표를 해도 네. 그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즉 범여권 후보들이 네. 논아갖는 그 표가 있다면 뭐 김용남 후보 30%, 조국 후보 30%, 김용남 그 유이동 후보가 35%만 득표해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유이동 후보를 향해서 가려져 있는 표심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사실 총선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네. 총선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를 저는 표의 차이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서 45.8%를 득표했는데 그 유이동 후보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20% 중반대의 득표를 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지금 김용남, 조국 네. 두 사람의 대결에만 굉장히 관심이 끌려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해왔었던 득표 역사적으로 그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유이동 후보의 표가 가려져 있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히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표심은 좀 다를 것이다. 저는 100%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지역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가져온 게 55%고 네. 그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온 게 45%라고 네. 한다면 네. 그 범여권에서 55를 지금 나눠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셨던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유이동 후보를 전 찍을 거라고 봐요. 네. 설사 조금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네. 5% 내외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유이동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표의 맥시멈은 45, 6%고 미니멈으로 잡아도 저는 35%라고 봅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 지역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뻔히 보이는 것이고 어느 진영의 표가 지금 표집이 되고 있지 않는지는 명확히 저는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이 평택을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네.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팽성읍과 고덕 신도시가 같이 붙어 있는 데잖아요. 하나의 지역구로 지금 묶여 있는 곳인데 도농 복합 도시긴 한데 팽성과 고덕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고덕은 완전 신도시고 거기가 이제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기도 하고 그다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화성 같아 옆에가 보면 약간 그 삼성 이거 이제 화성에도 동탄에도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캠퍼스가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투표율이 높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여기가 평택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그렇죠. 예. 투표율이 그 높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팽성읍은 완전 시골이거든요. 거긴데 유이동 의원이 팽성읍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령층의 인구가 많고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높죠. 거라는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좀 저도 제 생각에도 약간 조금 다른 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진짜 한번 개표하고 끝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되게 궁금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유이동 후보가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겁니다. 아 왜요? 예. 왜냐하면 지금 김용남, 조국 네.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본인은 밑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네. 아 너네 둘이 열심히 싸워서 서로의 표를 깎아 먹어라. 네. 나는 그 틈새를 공략해서 정말 평택을에 계신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운동, 선거 캠페인을 벌이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지역 밀착으로 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복합 도시인데 네. 거기서 어느 지역의 투표율이 더 상대적으로 높으냐 네. 모든 걸 고려해 보면 유이동 후보는 지금 아마 자신감에 가득 차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평택을 토론회도 되게 재밌었었어요. 여러 번 했죠. 네, 예. 여기 여러 번 해가지고 예. 되게 방송국에서도 하고 그랬던 거 예, 라디오에서도 네, 하고. 재밌기도 하고 되게 감정 싸움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후보간에 진짜 김영남 후보랑 조국 후보는 아니 진짜 합당 안 될 것 같은데 만약 이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간에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좀 그렇죠. 감정 싸움이 너무 예.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은 진짜 평택을 선거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 문조 탈레 우기인가 요즘 체육까지 거기에 붙어져가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유 이재명 쪽에서는 엄청 비판을 하거든요. 조국 대표도 엄청 비판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야 진짜 이번 평택을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간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결합 자체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예. 이번에 너무 조금 감정적으로 붙어버려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네. 김용남 후보의 낙선을 바랄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왜? 김용남 후보가 유이재명의 아, 상징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갖고 일부러 자기가 그 이 이슈 알고 뭉쳐줬다 이런 음모론이 있었어. 그럼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국 후보가 당선되어야지 네. 상대적으로 합당에 더 유리한 형국이 마련이 될 수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긴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 민주당 의석을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만 네. 확보되는 의석이 네. 친이재명계, 친명계로 확보되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택을에서조차 김용남 후보의 낙선을 바랄 것이다. 네. 그거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뭐 제가 뭐 정청래 대표의 뭐 마음에 들어가 본 건 아닙니다만 네. 겉으로 보이는 네. 뉘앙스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광재 후보가 평택을로 안 가고 하남으로 그렇죠. 간 게 그런 그렇죠.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반대였었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국 오히려 대표, 조국 정리가 후보랑 빨리 됐겠죠. 이광재 후보랑 오히려 단일화가 더 쉽게 되지 근데 않았을까요? 그러면 한 명이 주저앉아야 되니까 네. 그때는 막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눴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가 아마 드랍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성향이 막 이렇게 누구랑 네. 붙어가지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진짜 영남 하남 가남이 맞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 김영남을 여기로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악수가 돼버린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번 선거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뭐 여기도 한번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공표가 안 되니까 아마 근데 어저께까지 조사가 된 것은 지금도 공표는 가능하거든요. 됩니다. 예. 이제 지금 조사하는 걸 이제 이 기간에 하는 거 오늘부터 하는 것은 이제 공표를 못 하는 것뿐인데